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양파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판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수출 지원을 통해 올해 2만 톤 이상의 양파를 수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대책 이전에도 수차례 양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위기의 양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놓은 형국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기의 양파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양파 수출을 2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대적인 양파 수매와 함께 수출을 확대해 시장에 공급되는 양파 물량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나라 양파 수출의 주 시장은 대만인데요. 대만 같은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시장 개척 노력을 기울인다면 2만 톤 이상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5월에서 이달 상순까지 수출된 햇양파는 2,214톤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산 양파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이나 베트남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양파를 수출할 경우 현행 1kg당 204원이던 물류비 지원을 274원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수출 시장 판로 확보에도 적극 나섭니다. 수출업체들의 시장 개척을 촉구하고자 지자체의 자금을 수출 기여도에 따라 수출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박람회 양파 홍보 부스를 긴급 운영하고 주 수출국인 대만과 동남아의 현장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양파와 함께 양파 원료를 활용한 가공식품 수출을 알선하는 등 해외사의 실적인 바이오 발굴로 수출 증대를 통해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이전에도 양파 대란을 막고자 다양한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양파 9만 4천 톤가량을 시장 격리한 데 이어 최근엔 중만 생종 양파 2만 6천 톤 추가 수매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번 수매 대상은 비계약 재배 물량으로 당초 농협 수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파를 정부가 6천 톤, 산지농협이 2만 톤 수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진한 산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유통인 대상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산지 유통인들에게 원물 매입에 필요한 자금 35억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약 12만 톤으로 예상되는 수급상 공급 과잉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위기의 양파 시장을 구할 수 있을지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네, 정부가 양파 시장 안정을 위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파 유통 업무를 맡고 계신 유통소비정책관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농식품부 김정희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양파값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양파값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정부는 5월부터 지자체 농협과 협력해서 수매비축, 수출, 포전 정리 등 약 9만 4천 톤의 양파를 시장에서 격리를 해왔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비계약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 비축 6천 톤, 농협 수매 2만 톤을 추가로 발표해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로써 시장에서 지금 남아돌고 있다고 하는 과잉 물량 12만 톤 전체를 시장에서 격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는 양파 가격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들께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매에 적극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파값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대책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시장에서 남아도는 물량 전량 12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파 가격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또 효과를 좀 더 빨리 내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 촉진이라든지 그리고 수출을 지원을 하기 위한 전방위 프로그램들을 같이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산지 거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산지 동향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 번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수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대책을 나눠서 발표하는 게 문제다라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은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절하는 그런 방안과 사후의 작황에 따라 시장에서 격리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올해 양파의 경우에는 4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재배 면적이 평년과 같은 수준이었고 그리고 5, 6월에 병해충이라든지 작황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예측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자체, 농협이 좀 더 효과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대책이 필요할 경우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양파와 같은 노지 채소는 수급 불균형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 불안정성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채소류는 재배 면적과 작황에 따라 수급 변동에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무배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를 대상으로 채소 가격 안정제를 실시 중입니다. 농가에게는 평년 가격의 약 80%를 보장하되 필요시에는 재배 면적 조절이라든지 출하 중지를 통해 수급 안정도 도모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채소 가격 안정제 계약 물량을 각 품목의 3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HMR 소비가 늘어나면서 채소류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서 채소 산업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8월까지 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이 빨리 효과를 나타내서 양파값이 회복되고 또 우리 농가의 시름도 덜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늘면서 이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농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에서는 자가운전을 대체할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가 최근 4년간 73.5%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광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는 다릅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농업인의 98.4%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증 반납 후 자가운전을 대체할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못해요.
당장은 못 한다고요. 논도 거리가 멀고 이 농협도 2km가 넘고 또 장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보수도 안 다니잖아요. 보수도 안 다녀요. 실제로 농촌의 하루 평균 버스 운행 횟수는 2017년 기준 6.1회. 운영 시간을 12시간으로 가정하면 배차 간격이 2시간에 달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 버스 업체 수는 2002년 이후 15년간 13% 이상 줄었으며 500m 안에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비율도 71.3%에 이릅니다. 농촌의 대중교통수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행복택시와 행복콜버스 등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입니다. 이들 교통수단은 정부와 지자체가 업체의 요금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혜택을 제공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하듯이 도로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한다라고 하는 표시라든지 엑셀레이터 잘못 밟았을 때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적용을 해서 자동차도 고령 운전자에 따른 보호 기능도 좀 강화하고 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상 단순히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을 제한하기보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올해 매실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농가들이 매실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실 가공품 생산에 도움이 되는 매실씨 제거 기계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매실씨를 빼는 데 드는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농가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아찌 등 매실 가공품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매실씨 제거 기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계는 매실 열매에서 씨를 빼고 과육을 작게 잘라주는 것으로 작업 성능에 따라 가공 공장용과 농가용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공 공장용은 매실 공급부터 씨 제거, 과육 절단, 배출까지 모두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덕분에 이 기계를 사용할 경우 시간당 216kg, 하루에 매실 1.7톤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계에 대비해 노동력도 56%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매실청을 담근다든지 또 아니면 매실 장아찌를 이렇게 담글 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쪼개서 담갔어요. 우선 인건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농가용은 사람이 매실을 하나씩 트레이에 올려놓으면 씨 제거, 과육 절단, 배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잘린 과육의 무게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로는 시간당 36kg을 작업할 수 있으며 기존 제품보다 33% 이상 노동력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도입이 되면 농가에서 그동안에 수작업으로 하던 걸 기계화함으로 해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의 크기가 작고 구조도 간단해 규모가 작은 가공 공장이나 농가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매실은 최근 10년간 생산량이 35%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생과 수요가 40% 이상 줄어들어 가공식품 생산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가공 전 씨를 제거하는 작업이 힘들어 매실 생과의 생산량이 늘어난 것 대비 가공되는 양은 4에서 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매실씨 제거 기계가 개발되면서 매실 가공품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약 한 20배 이상의 부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실씨 제거 장치를 활용하면은 주로 생과 위주로 소비되던 매실을 가공품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계는 매실뿐 아니라 다른 생과의 가공품 생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농업 6차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통합상표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상반기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과 유통 능력, 전남 생산원료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 결과
나주시 주식회사 짱죽의 쌀룬 식혜, 여수시 농업회사법인 식겟 갓김치의 갓김치, 고들빼기 김치 등 91개 업체 271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이 업체와 제품들은 앞으로 3년간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수입육 가공 및 축산물 취급업소 140개소를 비롯해 300제곱미터 미만의 외국인 식품 판매업소 등 총 400여 개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ASF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따리 상등을 통해 들어와 불법 유통되는 식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이 최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 전라북도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2019년 장례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전 세계 화훼 육종업체 500개사가 함께한 이번 박람회에서 도 농업기술원은 국화와 백합 10품종을 전시했습니다. 이번에 전시한 품종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수출 유망 품종을 포함해 예스루비 퍼펙트 등 국화 7품종, 그리고 모닝벨, 크림벨, 골든벨 등 백합 3품종 등입니다. 현재 도내 국화 백합 수출량은 일본 대상 연간 200만 본 수준으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수출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후 대비에 필수로 인식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얼마씩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인지 사업장 가입자인지에 따라 납부 보험료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반면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이 국민연금 제도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고 지원 제도는 한마디로 농업인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제도의 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와 이미 계속 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 지원에 자격이 되는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1년에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농업인이 신고한 소득이 기준소득 금액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기준소득 금액을 초과하면 월 최대 지원액인 43,650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본인 소득을 각각 신고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농업 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이 더 높거나 농업 외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제도의 혜택, 오늘부터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